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25, 독도와 간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친숙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섬 독도인데, 오늘은 간도와 독도 관련 이슈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구석기냐 신석기냐 이렇게 구분했듯이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 키워드가 등장할 텐데 이게 간도와 관련이 된 건지 독도와 관련된 건지 그거를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백지도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독도 한번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죠. 그 옆에 이제 울릉도죠. 간도 한번 찾아봅시다. 간도. 간도 어디 있을까요? 간도. 네, 여기입니다. 여기를 좀 확대를 하자면은 이런 것대요. 밑에가 이제 한반도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중국 땅이죠. 그 중국 땅 북쪽, 요쪽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중국 땅을 만주 지역이라고 불러요. 자, 이 만주 지역과 우리나라 사이에 끼인 땅이 있어요. 요 지역이죠.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간도라고 부릅니다. 자, 백두산을 기준으로 서쪽은 서간도, 그다음에 동북쪽은 동간도 또는 북간도라고도 부릅니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이 백두산에서 크게 세 줄기의 강이 흘러갑니다. 동해 쪽으로는 두만강, 서해 쪽으로는 압록강,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도 하나 흘러가거든요. 이게 이제 토문강, 이제 송화강이죠. 네, 이렇게 세 개의 강이 또 흘러간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백두산 지역에는 숙종 때 세운 백두산 정계비가 있습니다. 정했답니다. 뭐를? 경계를. 그래서 정계비라고 부르는데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국경을 여기로 하자라면서 새겨놓은 비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국경은 이제부터 서쪽으로는 압록강,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제 새겨져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9세기가 되면은 이 간도 지역이 청나라 땅이냐 조선 땅이냐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토문강이 도대체 어디인가에 대해서 조선의 주장과 청의 주장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선의 주장은 이래요. 토문강은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이쪽 지역이죠. 송화강의 여기 상류 여기를 토문강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반면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다 토문강이라고 불렀어. 이 토문강은 사실은 두만강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면서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조선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은 토문강의 동쪽 경계,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의 동쪽은 이제 조선 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청나라의 주장대로 간다면은 동쪽으로는 두만강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 지금 이렇게 진하게 빗금쳐져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북간도 지역이 되겠죠. 자, 이 지역은 청나라 땅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좀 분쟁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1902년도에 대한제국의 고종은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해서 좀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네, 1909년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도는 청나라 땅이다라고 일본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를 느껴야 됩니다. 지금 간도 귀속 문제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문제인데 전혀 상관없는 일본이 끼고 그다음에 당사국이었던 조선은 끼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힌트는 1905년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일사득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청나라 땅이라고 인정을 해준 대가로 남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이제 얻어간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독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도 같은 경우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네, 삼국사기에도 남아 있는데 지증왕 때 신라죠.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이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와 있고요. 네, 팔도 총도에도 이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있었어요. 이 안용복이 이 울릉도 독도 지역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다가 일본 선박이 와가지고 막 고기를 잡아간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쫓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인도랍니다.
일본 대마도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받아오게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에 돌아온 안용복은 오히려 처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안용복이 이 대마도에 가가지고 조선의 관리다라고 뻥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조선에서는 기껏 이제 일본 어부들을 쫓아버리고 울릉도 독도가 조선 땅이다라는 확인을 받고 돌아온 안용복을 처벌을 한 겁니다. 관리 사칭죄입니다. 요새로 치면 공무원 사칭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일도 벌어졌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00년이 되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를 하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합니다. 물론 독도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이 터지죠. 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한일 의정서에 근거해서 이 울릉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또 편입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